머리가 복잡하셨죠.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이제 불교를 하기는 절에 가야 되는데 지금 조교사에서 잠깐 들었더니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절에도 불구하고 등도 켜고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 걸 잠깐 보고 왔었는데 중국에서 절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백마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 석굴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어느 만큼 많으냐? 개수로 치자면 중국 전체에 수천 개가 됩니다. 하나의 석굴에 도난 같은 데는 지금 그림이나 불상이 모셔진 것만 해도 492개나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석굴암 같은 게 도낭에만 500개가 있습니다. 그런 게 꼭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중국 전체에 수천 개나 있습니다. 뭐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발달하게 됐을까? 아마 처음에는 인도에서 그랬듯이 그런 그 사원의 모습을 따랐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불교 처음 들어온 길을 보았죠? 이 오아시스 지대에는 덥죠. 바깥에 절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석굴이 시원하고 해서 안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석굴 사원이 발달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중국 본토의 지역에서도 지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그림은 그 492개의 굴이 뚫려 있는 쭉 그겁니다. 뭐 요게 이제 바깥에 절 그 건물 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데 대불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가면은 많이 보여주면 한 20개쯤 보여주고 적게 보여주면 한 10개쯤 보여주고 이 중에 또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듯이 이렇게 2중 3중으로 처음 이걸 뚫었는데 그 뒤에 다시 뚫기도 하고 꼭 바로 뒤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이제 굴이 있는 도낭.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운강입니다. 이 운강은 북경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밤 기차를 타고 와서 아침에 내려보고 했는데 지금은 고속버스 타면은 달리는 시간은 2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20굴부터 해서 요 5굴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당시 북이 황제의 모양을 그대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5개 다묘라고 하는 스님이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묘5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제일 놀랐던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1굴로 시작하는데 여기 5굴, 6굴입니다. 요 앞에 이제 목조 건물이 이렇게 누각이처럼 있는데 한 20m 되는 그런 그 좌우 폭 높이가 되는 데에 가운데 탑을 두고 저 뒤쪽에 부처님 모시고 했는데 탑과 사방 벽을 한치도 남겨지지 않고 모든 불전으로 새겨놨습니다. 부처님과 이야기를 말 그대로 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단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갔다가 나중에 있어 여기도 한 50여 개의 굴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문석굴입니다. 여긴 같은 북이때인데 서울을 이제 낙양으로 옮겨가지고 낙양 바로 가까이에 이렇게 용문석굴을 만들었는데 역시 이렇게 보면 전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가운데 근데 여기는 주로 북이 때 만든 게 많습니다. 초기에 여기 그 유명한 이거는 이제 당나라 때 무측천 그 여황제가 만들었습니다. 거대하게 그래서 요 앞에서는 그냥 다 안 보일 만큼 크고 이렇게 바깥 요 강을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나중에 혹시 가시게 되면은 여기 6번째쯤 좀 지난 즈음에 조금 올라가면 지나치기 쉬운데 신라상감이라고 신라 사람이 만든 굴이 있습니다. 신라상감 4글자가 있는 자그마한 굴입니다. 아마 의상스님쯤 때에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본 거는 여기가 이제 우리 서울이고요. 이게 북경이고 이게 서안입니다. 당연히 장안이죠. 중국의 3대 석굴 그럼 지금 봤던 도낭 막고굴, 용강, 용문을 얘기를 하고 5대 석굴 그러면은 병령사, 맥극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세는 건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지금 그 길을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시기에 이 중국문화 중심은 서안, 장안입니다. 이렇게 전에 들어오는 이 입구에서 여기가 다크라마칸 사막입니다. 조금 이 지형으로 좀 보기가 쉽죠. 여기 이제 티베트 고원지대가 되고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오는 그 길목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굴사원이 초기에 이렇게 발달했던 이유가 이런 우리가 전례상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다크라마칸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위쪽에 이렇게 많은 지금 것들이 있는데 요 쿠차 근처에 키질 석굴과 쿰투라 석굴이 있고 요 우름치 근처에서 조금 가면은 그 근처에 베제크릭이라는 석굴이 있어서 요거를 잠깐씩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낭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도낭 이전에 이 석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석굴을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여기 사막입니다. 이 사막 남로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 즉 서역 남로에도 불교 유적이 많습니다. 여기가 호탄이고 이게 미란이고 이게 도낭입니다. 두 개가 있어 도낭에서 모아지게 되죠. 이 지역 일대에서도 많은 그런 불교 유적들이 나와서 여기는 석굴은 없습니다. 그 발달할 만큼 조건이 안 돼서. 그런데 이쪽이 먼저 나타나고 특히 호탄은 예전에는 코탄이라고 책도 많을 겁니다. 영어로 쓰면 이제 KHO라고 쓰는데 K가 이때 요 중화시에서는 묵음 소리가 안 나는 모양. 그래서 호탄 지금은 호탄이라고 씁니다만은 이거 특이한 거는 여기가 이 사막 한가운데인데 지금은 여기 이렇게 사막인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요즘은 하루 내내 달리면 여기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려도 아직도 못 가보고 있는데 여기가 이 시기에 불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화엄경은 인도가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지금 대체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이 화엄경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승불교 경전 중에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만들어질 만큼 당시에 불교 중심이었던 이런 곳이어서 즉 여기에 여기가 카슈미르입니다. 지금 여기가 달라이라마가 지금 계신 라다크고 요 문화가 이렇게 건너가서 양쪽으로 나서 도낭에서 모여서 이렇게 장안으로 가는 서안으로 가는 그런 길을 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호탄에서 발견된 불상입니다. 불상? 모양이 이상하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서양, 그러니까 글쎄 우리가 서양의 개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든 우리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중국까지 포함해서 아시아권과는 다른 그런 얼굴이었다는 것, 이것이 전해져 왔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었던 그 미란이라고 하는 데의 벽화인데 이거는 뭐 기독교의 예수님 그려놓은 것처럼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자기들 모양을 닮은 그런 성상들을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상이 그렇습니다. 불상이 인도 불상이 다르고 중국 불상이 다르고 한국, 일본 불상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불상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얼굴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일본상하고 다르니까 불상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시기에 따라 다른 거는 그거는 미감이, 이런 미감을 중시했을 때에 다른 석굴암 불상과 고려시대 불상과 선종의 불상이 다른 것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구자의 키질 석굴이고 요 구마라 집상이 있는 건데 여기는 전형적으로 서구 열강의 19세기 말에 많은 그런 침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 게 별로 없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뜯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원래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적은 한 면이고, 이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이래야 되는데 이건 다 뜯어간 부분인 겁니다. 지금 요금도 시작을 했죠. 영국의 슈타인이 먼저 시작을 했고, 도낭문서는 프랑스의 벨료가 그 다음에 가져가서 파리 국립도서관에 뒀고, 독일, 러시아, 일본까지 이렇게 다 가져가서 지금 이 유적들이 말 그대로 세계 곳곳에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나중에 보는 이 석굴 안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 코발트색 같은 거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즉 사막의 이 희망적인 그런 색깔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색감과 모양도 아까 보듯이 그 미란 정도는 아니지만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 그다음에 그리는 방법이 완전 다르죠. 동양화의 기본은 선이 아니라 면으로 색을 칠하는데 여기는 선으로 드로잉을 하는 거죠. 페인팅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있다고 했던 쿰투라입니다. 외양은 전부 비슷합니다. 이렇게 정지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되어 있고, 역시 여기도 많이 뜯어갔는데 거의 비슷한, 지역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 이 키질이나 쿰투라나 모두 지금 수십 개 정도 남아 있고, 몇 개는 지금 현재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이게 이제 베제클릭입니다. 아주 빛나는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요 협곡을 따라서 상당히 많이, 여기는 지금 최근에 많이 정비를 해서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서원도 라고 사람 이름 붙였는데 사실은 연등불 수기도지요. 부처님께서 과거에 수메다라고 하는 그런 동자로서 보살로서 꽃을 바치고, 부처님 오신다니까 꽃을 바치고, 그 다음에 진흙탕에 머리를 깔아들여서, 그래서 너희 공덕으로 다음에 서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수기를 받았던 바로 그 그림인데, 유난히 이 베제클릭에 이 그림이 이제 많습니다. 시기는 좀 뒤입니다. 우리 신라 말쯤 된 그런 시기인데, 그런데 거기 역시 베제클릭에 여기 보입니까? 요 꽃이 바로 이게 수메다입니다. 요 꽃을 올렸더니, 부처님 향해서 던졌더니 다른 꽃은 다 그렇지 않은데 이 수메다가 올린 꽃만 부처님의 머리와 손바닥에 그대로 내려앉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공덕을 쌓았다는 것을 바로 부처님께서 알아보시고 수기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 지역,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공양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모양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위구르인들이죠. 지금 중국하고 다른. 그런데 여기 보듯이 요거는 우리나라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기 가서 뜯어왔을까요? 일본의 그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 정토종결의 탐험가이자 당시 교주가, 자, 우리도 일본도 힘이 있는데 가보자 해가지고 가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거를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어떤 그 이권 얻기 위해서인지 조선 총독에게 이 부분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줄 게 아니고 해가지고 박물관에 두었던 것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 중앙아시아 유물의 소장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그림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벽화 뒤에 회가 붙어 있는, 정말 안 되는 짓이죠. 회벽을 다 그대로 뜯어온 거니까. 또 불상도 있고 해서 전시를 몇 번 했습니다. 그 도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거야 됩니다. 도낭은 아까 봤으니까 도낭을 지나서 병령사라고 하는 데를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갈 때마다 좀 모양이 다른데, 여기가
여기도 협곡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찰 때도 있고, 그래서 요 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 하나하나가 다 굴입니다. 요거는 그냥 다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요 위쪽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상, 요건 좀 뒷건데 있는데, 여기에 백미는 여기가 아니고 요 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나무 사다리에 올라가는데 100km쯤 되는 분은 못 올라갑니다. 요 구멍 올라가는 구멍이 좁아가지고 가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일반 여기 보는 돈의 3배쯤 줘야 여기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이렇게 아주 초기에 이게 이 석굴 중에 가장 초기에 해당하는 이런 예쁜 부처님이 있고 여기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기록이 있습니다. 366년에 이런 스님이 여기 굴을 개척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가지고 요 시기를 알 수 있는 이런 많은 상들이 있죠. 아마 이런 기록들이 다 있었겠지만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적고 이런 초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맥적산입니다. 더 서안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서안에 상당히 가까운 지역인데 이름이 맥적산. 우리 말로 하면은 보리맥이죠. 그 보리단, 즉 볕가리를 쌓아놓은 것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산 모양이. 여기도 이렇게 큰 불상 위에도 곳곳에 구멍을 뚫어서 석굴을 만들었고 여기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은 이런 지금 대부분 다 개방하러 여기도 한 10개 정도는 따로 돈을 내야지 보여주는 그렇게 했는데 그냥만 봐도 충분히 그 위상을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들이 큰 석굴들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도낭에서 본격적인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봤던 도낭의 그 앞부분이죠.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런 죄송스럽게도 요 책에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모를 보여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쫙 홈을 파고 부처님을 모시고 나머지 벽면에는 온갖 천불도도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그려서 가득 채워서 그림으로 하고 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 중에 이렇게 아까 보았던 즉 훨씬 서쪽에 있었던 키질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말 그대로 전형적인 서역적인 요 선 묘사에 이런 그림들이 초기에 많이 보이는 겁니다. 북위 시대가 되게 되니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상 모양이 많이 바뀌게 되고 이 표현들도 색깔이 많이 비슷해지지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모양이 이상하죠. 천정이 교각상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천정이 앞에 이렇게 들려서 뭐 중국 사람들은 인자피 사람 인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려 있다고 하는데 평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가운데 탑 사방에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으로 장식해 놓은 여기는 들어가 볼 수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로 역시 그 남북쪽 말 그 북위에서 갈라졌던 서위 시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6세기 이제 전반기가 됩니다. 예, 굴이 됩니다. 조금 달라졌죠. 가운데 부처님과 또 양쪽에서 3존을 각각 이렇게 감시를 만들어서 모시고 양쪽으로는 작은 방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부처님을 모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한 사람 들어가서 있을 만한 그래서 여기는 수행굴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낭의 그 수백 개 굴 중에는 대부분은 예배굴 가서 예배드리기 위한 부처님 탑 모신 곳인데 이렇게 스님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수행굴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500강도 인연품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런 그 부처님이 교화했던 내기들을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그리고 여기 천정에는 얼핏 보니까 마치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그림들을 그려 놓아서 여기가 천상세계임을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기둥까지 벽면까지는 부처님이 계시는 우리 세계고 저 위쪽은 또 하늘색이 이렇게 해놓은 그런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평면을 보니까 너무 분명하죠. 이래서 이런 수행굴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너무 다양한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같은
지금 같은 굴에서 이렇게 전형적인 3존불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5존불인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보살상이 전형적인 보살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 보통 귀부인상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불병좌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모셨노라고 하는 거를 다 새겨 넣었습니다. 여기는 자기들입니다. 공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님도 있고, 이 공양자 중에는 일반 왕도 있고, 돈 많은 귀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이 공양자들을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여기보다도 이 삼존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삼존상으로 돼 가는 겁니다. 수나라 통일하기 바로 전에 북주 때 한 굴을 보면은 조금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이렇게 한 굴 안에, 한 감 안에 이 제자상과의 삼존상을 하고 옆에 또 보살상을 한, 이렇게 이 존상이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신앙 대상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생겨난 거겠죠. 앞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고, 평면은 이렇게 되는, 이런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운강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걸 통해서 내부를 좀 볼 수가 있어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가 이제 큰 대불이 있던 곳이고, 여기 가서 여기 앞에 이 목조 건물이 있는 그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이제 벽면이고, 여기가 요 탑입니다. 여기 2층으로 되어 있죠. 여기 사방에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여기에 이렇게 가득. 근데 요 높이가 뭐 14~15m쯤 됩니다. 여기는 물론 사진을 못 찍게 하는데 지금은 더 많을 거고요. 제가 한 15년 전에 갔을 때 일단 이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수많은 감시원이 있는데 여기저기 있고 사람들이 뭐 미어지게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런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 보고 와, 중국 사람들 정말 어마어마하다 했습니다. 이걸 구상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걸 정말 한 치도 남기지 않고 해냈다는 게 참 대단한데, 기본적으로 구상이 대단하죠. 이 넓은 면적에 가득 채워서 그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모습. 이게 이제 측면도고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에 제대로 된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앞에 지금 탑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새겨 놓은 겁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탑의 아래 한 부처님입니다. 여기 지금 옷자락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요 모양도 이 시기에 6세기에 전해진 탑이 없기 때문에 중국 탑의 이제 원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20굴, 높이가 14.1mm 되는, 말 그대로 어마하면 사람이 안 보이는데, 사람이 요만할 겁니다. 사람이 앞에 사진 찍으면은. 근데 이게 바로 황제의 얼굴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부처님을 황제 얼굴로 만드느냐? 아까 폐불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문통이라고 이 승려들을 전부 관장하는 사람을 다묘라고 하는 스님을 임명을 하고, 거대한 불사, 다시 불교를 일으키는 복부를 했습니다. 다묘 스님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들어놔도 한번 폐불해서 다 망쳐버리면 끝장이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황제의 얼굴을 해놓으면 자기 조상이니까 이거는 손 못 대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이게 그 선비족이 굉장히 잘생겼죠. 선비족의 얼굴 모습이랍니다. 해서 만들어 놓고 한 분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교를 세운 사람부터 이 현재 왕까지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5분이 다 다른데 요게 이제 현재의 황제라고 생각했던 모습입니다. 돌아간 분은 그냥 부처님을 옷처럼 입혀놓으면 됐는데 지금 현재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중국 옷을 입혀야 되겠죠.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전부 인도식의 이 사리를 둘러쓴 그런 옷의 표현이었는데 지금 황제를 그렇게 해서 한 게 여기 보이면 그렇게 도포에 끈을 묶는 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여기 표현이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복장을 중국화, 얼굴뿐이 아니라 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보던 불상 만드는 법입니다. 인도식에 이렇게 여기 여러 겹을 둘렀지만은 이 주름이 쭉 잡히는 이 사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태무제 때 아까 그 폐불했던 시기의 불상입니다. 금동 불상 1m 넘는 굉장히 당당한 불상인데 요게 운광석굴의 불상입니다. 여기 모습이 다르죠. 도포니까 도포자락이 쫙 퍼져나가는 마치 제비꼬리처럼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서 여기 또 자국이 완전히 다르죠. 아까 보았던. 그래서 이걸 도포식, 즉 포복식 불상으로 중국화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이 현재 황제들을 불교화시키면서 이런 조형의 중국화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봤던 이제 용문인데 용문의 이쪽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북이 때 만든 거, 이쪽은 이제 당나라 때 만든 것, 당나라 때 말씀드릴 거고요. 요 안에는 이렇게 만들어 보셨습니다. 아까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 서울을 옮긴 것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북경 근처에서 낙양으로 옮겼어요. 이것은 중국의 본래 터전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즉 자기들의 선비족의 본질보다는 한족 문화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불상도 바뀌게 됩니다. 요 불상에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불상의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480년, 490년쯤이 되는데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불상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불상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여기서 떼온 겁니다. 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보존하고 있는 행위로는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나쁜 짓이고, 또 우리가 또 가서 보기에는 좋게 해놓고 참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기 불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으니까 이거 다 들으실 건 없습니다. 자, 남조는 송제 양진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대체로 큰 특징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전 연구 그리고 수행에 집중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사상 연구한 사람들 되는데, 승우라고 하는 분이 출삼장기집, 홍명집 이런 책을 폈는데 이것은 불교 역사를 정리한 겁니다. 자, 중국 사람들 역사를 참 정리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이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중국 불교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서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런 역사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해교라는 분이 고승전에서 이 불교 처음 들어온 이래의 훌륭한 분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 얘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져서 우리가 양고승전이라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고승전을 이어서 속고승전, 당고승전 얘기라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또 만들어서 송고승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은 당고승전에서 나오고 원효우상 이런 분은 이제 송고승전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말기가 되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말법 사상입니다. 어느 때 따라서 지금도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때 이 세상이 나쁘게 됐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다 악하게 된다. 그러면 전부 뭡니까? 새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해사라고 하는 분은 천태지자대의 스승인데 진정한 수행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게 나타나고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구마라집이나 불타발타라 이런 분을 위해서 이 진제라는 분이 또 엄청 많은 경전을 번역했는데 아주 중요한 게 대승기실론을 낸 겁니다. 이 기실론은 사실 이제 지금은 되게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현재 알려지기는 진제의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기실론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유명한 기실론입니다. 기실론인데 여기 바로 원효 신라사문 원효가 소를 한 그 원효 해석으로 여기 있죠. 진제역 그 유명한 기실론 해동소의 그 신라 교학을 중국에 널리 알리게 된 그 기실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북조에서는 이런 겁니다. 쭉 했는데 아까 그 태무제 때 문제가 됐던 이 배불 시기의 문제도 있는데 바로 이 다묘라고 하는 분이 운강석구를 만들었는데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폐불을 일으킨 그렇지만 부교를 통일한 그 도무제를 가장 크게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야지 후손들이 손을 못 대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 태종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은 처음 이분이 태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입니까? 자그마한 불상들이 많은 노산화불로 만들었습니다. 진리의 화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분, 이분은 황제는 황제인데 사실은 황제가 되지 못하고 태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태자하면서 다음 부처가 될 수 있는 바로 이 교각상 미륵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전부 거기에 교리를 담아서 만들어내고 현재의 황제를 아까 보았었죠. 요 도포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거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불상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요 이제 정토교 같은 실천적인 불교가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종파불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불상이 중국화되어 가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인도에서 가져온 불상을 그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후기에 만들었는데 더 좋은가요? 더 못 만들었어요. 이게 필연적인 자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중국 불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유 때는 이렇게 다채롭고 아름다운 불상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아까 본 바와 같은 그런 중국화되는 과정으로 되어 갑니다. 사실 이제 좀 더 친절하게 말씀드리려면은 요것만 가지고 한 5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불상 변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갈 길이 멀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눈으로 거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이거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나누자 그랬는데 또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다시 다음 시간으로 다음에 또 중국을 얘기하니까 다음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나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